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보안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임기성 매니저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시간이 좀 지연된 점을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오늘 준비된 내용은 보안에 대한 어떤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AWS는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서도 예상대로 이제 보안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도스에 대한 전문화된 대응을 이제 해주는 쉴드라는 서비스를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처음에 디도스 공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도스 공격의 유형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적용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AWS가 디도스의 방어를 위해서 그간에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AWS 쉴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쉴드 어드밴스드에 대한 설정 부분을 이제 데모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형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PC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친숙해진 이름인데요. 정의를 보자면 불특정 다수의 지점으로부터 네트워크나 서버의 사용을 방해하는 요청을 짧은 기간 동안에 대규모로 발생시켜서 실제로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본넷이나 감염된 서버나 PC나 이런 이제 이 리소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IoT 디바이스로까지도 많이 확대가 되었죠. 어쨌거나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있는 초연결 세상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7가지 네트워크 레이어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디도스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네트워크 레이어, 세 번째 네트워크 레이어, 네 번째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7번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디도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 네트워크 레이어는 네트워크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물리적인 서버를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서버 위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만 UDP 리플렉션 같은 이제 대표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트워크의 길목을 차단할 정도의 막대한 양의 요청들을 보내서 아예 그 서비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 유형이 됩니다. 네 번째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특정 타겟 서버로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 예를 드렸던 신 패킷을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보내서 실제로 이제 그 서버의 그 커넥션 풀, TCP 커넥션 풀을 소진시키는 그런 형태로 정상적인 어떤 TCP 커넥션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상태 소진형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공격 유형은 요거는 좀 복잡합니다. 정상적인 요청을 가장해서 일종의 어떤 디도스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행이 되고요. get flood, post flood 또는 DNS query flood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디도스 공격을 막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디도스 공격의 트렌드를 잠깐 이제 보고 계신데요. 지금 파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대략 3분의 2 정도가 레이어 3에 기반한 물량 기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절반 트랜스포트 레이어 17%,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18%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아버 네트워크라는 조사 기관에서 이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공격 패턴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량 기반의 공격들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 SSDP 리플렉션 공격이 되겠습니다. SSDP 리플렉션 공격은 굉장히 분명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점유하는 그런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물량 기반 공격으로는 보시다시피 NTP 리플렉션, DNS 리플렉션 또는 SNMP나 차지연 이런 형태의 리플렉션 공격들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이라는 말 뜻에서 이제 보시면 이건 두 가지의 기능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NTP나 DNS나 SNMP 또는 SSDP 같은 프로토콜의 특성이 실제로 요청 데이터 사이즈보다 응답 데이터 사이즈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제 적은 요청을 보내서 많은 양의 그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리플렉션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 IP를 변조를 해서 그 공격자가 의도한 타겟 서버의 소스 IP로 변경을 하고 실제로 DNS 서버에 DNS 쿼리를 던지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깔려 있는 DNS 서버가 굉장히 많죠. 그런 DNS 서버가 변조된 소스 IP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한꺼번에 동시에 특정 타겟 서버에 DNS 회신 결과를 이제 보내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그 타겟 서버로 가는 길목들이 이제 차단되는 형태에서 디도스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태 소진형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태 소진형 그 공격들은 심플러드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넥션 풀을 소진시키는 거죠. 신 패킷을 계속 짧은 시간 동안에 막대하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해당 서버에 커넥션 풀이 이제 다 차게 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킹을 못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유저가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대표적인 것은 DNS 쿼리 플러드가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DNS 쿼리를 날려야 되죠. 그 DNS 쿼리 자체를 이제 막대하게 발생을 시키고 실제로 서버에 대한 응답을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점에서 이제 수시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갭 플러드 또는 포스트 플러드 그리고 이제 슬로우 로리스라고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등장한 유형인데요. 어쨌든 웹 서버에 실제로 이제 뭐 갭플로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리소스 URL을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또는 지금 예를 들어 드렸던 슬로우 로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공격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웹 서버의 커넥션 타임아웃을 이제 소진시키는 형태의 어떤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로리스는 굉장히 천천히 이제 진행되고요. 커넥션 타임아웃이 끝나기 전까지만 요청의 일부분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을 계속 잡는 형태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로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이 웹 서버의 어떤 처리를 이제 방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디도스 공격이 왜 그러면 방어하기 어려웠느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 디도스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시고자 뭐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도스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이제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최초에 설계하실 때부터 디도스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의 디도스 솔루션들은 뭐 DNS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CDN 네트워크를 경유하게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트래픽을 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적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노력들이 이제 필요로 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도스 전문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설계됐던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또는 아키텍처를 변경할 그런 필요성이 이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를 방어하는 그 시점에서 보면 실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디도스 솔루션의 어떤 해당자한테 뭐 이러저러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대응을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유지를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유지와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간에 안전하게 트래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소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이 좋아서 이런 그 대응 시간을 이제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한다고 쳐도 어차피 네트워크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경유지를 통해서 트래픽이 라우팅 되기 때문에 엔드 유저의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용이죠. 디도스 솔루션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솔루션 가격 자체만도 고가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 들어가야 될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간에 저희가 이제 디도스 방어를 위해서 AWS 플랫폼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그 2015년부터 디도스 전문 백서를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작년에 새로 개정된 그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밑에 보시는 저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 번역된 디도스 방어 또 백서가 있고요. 저 백서의 내용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 ELB, 라우터 53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 앞에 저희 AWS 서비스를 프론트엔드에 배치를 시키시고 또 공격을 그 레이어가 받게끔 그 레이어가 받아서 확장을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을 하시는 걸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플랜을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런 백서에 담고 있으니까 좀 한 번씩들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도스에 대해서 지향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AWS 플랫폼 전체에 대한 가용성도 있지만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대한 가용성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는 것도 또한 저희의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이제 디도스 솔루션이 변경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고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저희의 목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도스 솔루션 뒤에 이제 제가 쉴드라고 이름 붙여진 요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실 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신지 데모를 통해서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에 기본적으로 그 내장된 디도스 방어 체계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런 디도스 방어 체계는 저희 플랫폼에 빌트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시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저희 AWS로 들어오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들은 전부 다 인라인 모드로 점검이 됩니다. 뒤에 이제 그런 점검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모든 패킷들은 다 디도스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그 점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안전한 정상적인 트래픽만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어떤 CDN 네트워크나 다른 네트워크를 이제 정제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대하게 구성된 저희 AWS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서 라우팅 없이 디도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안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AWS의 모든 리전은 인터넷 커넥티비티를 리던던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가 이제 막히더라도 다른 여분의 통로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AWS 네트워크의 최전방에는 저희가 이제 블랙와치라고 부르는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와치 시스템이 인입되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인프라 레벨에서 발생하는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공격들은 다 이 레이어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심플러드나 또는 UDP 플러드, 뭐 기타 등등의 리플렉션 어택들은 다 이 레이어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되고 블랙홀링돼서 처리가 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는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플랫폼이 심플러드를 이제 받는다고 치면 저희가 이제 그림에서 보는 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심플러드를 받을 때 이 블랙와치 시스템은 신 쿠키를 통해서 에크를 보내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드 밸런서 같은데 신 쿠키 같은 거 설정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죠. 저희 그 블랙와치에서도 그런 형태로 심플러드를 이제 방어를 하고 있고요. 신 쿠키를 통해서 에크를 보내게 되면 심플러딩 방식의 공격자들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그 신 패킷만 날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신 쿠키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 패킷이 날라오면 커넥션 테이블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진시키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대응함으로써 커넥션 테이블의 어떤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그런 부분들은 다 이 완화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디도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고객들은 이런 질문들을 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일단 AWS가 디도스를 방어하는 것 같긴 한데 고객별로 그런 디도스를 그럼 방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면 AWS의 방어 수준이 되느냐, 어느 정도의 규모를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디도스 대응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전문가들을 컨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그 고객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통지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디도스 방어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 또는 요청들을 해오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청들을 받고 당연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디도스 방어 서비스로서 쉴드라는 요 서비스를 이제 어나운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AWS 쉴드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스탠다드는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저희가 그동안 무료로 플랫폼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었던 그 서비스를 그냥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AWS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이제 이용을 하시는 그런 개념의 그 디도스 방어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이라는 요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용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뒤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스탠다드에서 커버하지 못한 좀 더 복잡한 공격 또는 어떤 대규모에 대한 그 대규모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에 대한 가시성
내가 공격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신다면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AWS 쉴드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랫폼에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변경이나 아키텍처를 수정하거나 이런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신속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시 탐지 및 대응 체계, 이것도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의 다른 고가의 디도스 솔루션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나 또는 지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디도스에 대응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비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른 타사의 어떤 디도스 대응 서비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의 가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뭐 오토 스케일링 돼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이런 스케일 업 다운에 대한 이런 다이나믹한 환경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쉴드 스탠다드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따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쉴드 스탠다드에서 해주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인프라 차원의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공격들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방어를 목표로 합니다. 조건에 따른 명백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격들의 패턴들을 디텍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규칙 기반으로 필터링해서 아예 드랍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 방어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상황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공격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인프라 레벨에서 발생하는 심플러드나 UDP 플러드 같은 이런 많이 알려진 공격들의 대략 96% 정도는 이 레이어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플랫폼에 완벽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런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자동화된 대응을 이제 한다고 치면 레이어 7 공격,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공격들은 스탠다드를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AWS 와플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드 파티 와플을 도입을 하셔서 적용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AWS 와프에 해당하는 어떤 이용 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와프의 룰 설정에 대해서 셀프 서비스로 규칙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쉴드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굳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무료로 해오고 있던 플랫폼 차원의 디도스 방어 체계를 카테고리로 만들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와 고객과의 약속이 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스탠다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탐지율을 높이고 대응 체계를 추가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이런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료로 제공될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 쉴드 스탠다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움직이는 인프라 성격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그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LB, ELB,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53 이 4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쉴드 어드밴스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나 라우트 53 같은 그 글로벌 서비스들은 지금 당장도 ICN 리전, 서울 리전에서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적용해서 보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저널 서비스라고 부르는 ALB나 ELB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가용한 리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오레곤, 아일랜드, 도쿄 이렇게 4군데로 지금 현재는 출발을 했고요.
향후에는 서울 리전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의 특성들을 크게 한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시 모니터링 및 탐지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공격을 받았을 때 통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사후에 분석 리포트를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이제 저희가 DRT 팀, 디도스 전문 대응 팀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전문가를 어떻게 컨택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빌링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청구 보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특징들은 스탠다드랑 명백하게 구별되는 특징들도 있고요. 일부 중첩이 되는 이제 영역도 있습니다. 우선 상시 모니터링 및 탐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24/7으로 상시적으로 이제 모든 패킷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인프라 레벨에서의 네트워크 플로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하고 레이어 7에서 들어오는 그 트래픽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는 왼편에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 모니터링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드밴스드는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차별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카테고리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SSDP처럼 명백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공격일지 아닐지 애매모호할 때 그 확률적으로 이게 공격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플로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별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링 된 고객의 워크로드의 기본 패턴 대비 이상 징후를 이제 탐색을 하는 것이죠. 시그니처 베이스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가 이제 휴리스틱 기반 아노말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변화의 추이를 이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소스 IP라든지 뭐 트래픽 레벨이나 또는 IP의 파퓰레이션, 뭐 평판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그런 변화의 추이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소스 IP가 뭐 원래 요청 IP가 1000개였는데 순식간에 뭐 10만 개로 불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변화의 추이의 의미에서 보면.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IP, 소스 IP로부터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것도 사실은 디도스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픽의 패턴을 이제 그 변화되는 패턴을 보고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워크로드를 프로파일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패턴 대비 지금 현재 어떤 이상 징후를 보이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이닝이라고 해서 기본 패턴 비교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여기서 예를 들어드렸던 데도 저희 그 초당 HTTP 요청 수라든지 또는 뭐 소스 IP 주소나 URL이나 또는 요청자가 사용한 어떤 유저 에이전트 값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들여다볼 그런 정황 정보들이 됩니다. 이 중에서 쉴드 스탠다드는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레벨의 레이어 3, 4에 해당하는 그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IP 주소 정도만 스탠다드에서 커버를 하는 것이고요. 어드밴스드가 이제 나머지 URL이나 HTTP 기반의 어떤 요청 수라든지 유저 에이전트의 헤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밴스드에서 커버되는 그런 요소 데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격에 대해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보자면 레이어 3, 4의 인프라에 대한 방어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7에 대한 방어 부분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 3, 4의 인프라 레벨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들은 시그니처가 분명하면 필터링 규칙을 걸어가지고 바로 이제 드랍 처리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한 어떤 시그니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모니터링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아노말리 디텍션 부분, 확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입 트래픽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매기고 그 프라이어리티에 기반해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AWS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라우팅을 이제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각각을 살펴보자면 필터링 규칙은 지금 보시는 이런 대표적인 유형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IP가 변조되었는지 체크섬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할 것이고요. 또 TCP 패킷의 플래그를 이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요청 자체가 이상하게 오는 것들은 바로 드랍 처리를 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트래픽의 어떤 그 우선순위,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의심도를 기준으로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떤 트래픽은 또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트래픽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저희가 들여다보는 정보들은 저희가 이제 지난 10년간 AWS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정황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래픽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면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패킷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의심이 가는 그런 패킷들은 스로틀링을 걸어서 좀 지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막바로 개입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라우팅을 통해서 저희가 또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저희 AWS의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흡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이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라우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충분히 지난 10년간 AWS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습득을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라우팅 팔라시를 이제 정하고 결국 고도화된 네트워크 트래픽 엔지니어링 기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디도스 대응팀이 전문적으로 직접 고객의 워크로드의 트래픽을 분석을 하고 라우팅의 어떤 폴리시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경로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드밴스드에서만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레이어 7의 방어 체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랑 동일합니다. AWS 와플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태도 자세가 되는데요. AWS 와플을 써보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와플의 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 기반으로 여러 가지 레이어 7에 해당하는 트래픽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디도스 공격들은 저희 AWS 와플을 가지고 이제 규칙 기반으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드밴스드에서 이제 AWS 와플을 활용하는 세 가지 형태를 이제 보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랑 동일하게 셀프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AWS 와플의 규칙을 설정하시고 공격에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DRT 팀에 이제 저희 팀 대응팀이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 시에 공격의 벡터도 확인하고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 지점들을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와프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지를 고객분한테 알려드리면 그 가이드대로 와프의 규칙을 직접 설정을 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필요 없고 아예 와프의 IAM 퍼미션을
DRT 멤버한테 이제 부여를 하고 알아서 이제 신속하게 규칙을 설정하고 대응하게끔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어드밴스드 서비스에는 AWS 와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와프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디도스 대응팀을 이제 참여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죠. 수동 모드 또는 적극적인 능동 모드. 수동 모드는 그냥 가이드를 받아서 직접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능동 모드는 그쪽에 이제 퍼미션을 주고 신속하게 대응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또한 스탠다드랑 구별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쉴드 스탠다드에서는 공격을 받았는지 또 언제 공격을 받았는지 무슨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노티스를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는 한 공격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죠. 근데 이제 쉴드 어드밴스드를 쓰시게 되면 공격을 받았을 때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쉴드 어드밴스드를 구성하시게 되면 이 보호된 리소스에 대한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그 매트릭에 따라서 SNS를 걸고 통보를 받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AWS 와프에 보면 샘플 리퀘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보받은 내용을 보고 그 시점에서의 이 와프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디텍션하고 그런 부분들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자기가 이제 공격받았던 13개월 전 것까지의 이력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들의 공격들이 지난 1년간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저희 디도스 대응팀을 이제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쉴드 어드밴스드를 사용하시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레벨 이상의 서포트를 구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서포트 또는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를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의 서포트 플랜대로 비즈니스 서포트는 1시간 이내, 또 엔터프라이즈 서포트는 15분 이내 저희 DRT 팀에 연락을 취해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저희 디도스 대응팀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실 수 있는지, 결국 이제 사전에 디도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응팀의 어떤 멤버들로부터 가이드와 베스트 프랙티스와 또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 맞는 최적화된 방안들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격을 받는 도중에는 디도스 대응팀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공격 벡터라든지 공격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을 받고 대응을 했던 그 결과들에 대해서 리포팅을 사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구 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디도스로 인해서 스파이크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폭증하게 된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프론트로 어떤 배포 지점에 대해서 디도스를 맞았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용량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클라우드 프론트의 비용 패턴 대비 늘어난 부분만큼을 저희가 산정해서 청구를 안 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디도스로 인해서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우려를 덜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쉴드의 이용 요금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는 무료고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 AWS를 쓰시면 그냥 바로 이용하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드밴스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커밋먼트가 필요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를 1년 동안 유지하시겠다는 커밋먼트가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트 플랜, 비즈니스 서포트 이상의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간 먼슬리 피로 3,000불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서 뭐 멀티 어카운트를 이제 운영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멀티 어카운트 상황에서 그러면 어카운트별로 3,000불을 계속 중복해서 내느냐? 그게 아니고요. 빌링이 콘솔리데이션 되어 있고 또 각각의 어카운트마다의 IAM 퍼미션이 충분하게 이렇게 가시성이 확보된 채로 부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묶인 어카운트로 3,000불 한 번만 이제 청구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의 양에 대해서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나 또는 ELB 차원에서의 표준 요금과 별도로 지금 보시는 표에 해당하는 저런 데이터 처리량의 추가 요금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비용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스탠다드는 무료고 그냥 지금처럼 이용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드밴스드는 스탠다드에서 빠지는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그런 고도화된 좀 더 복잡한 공격들에 대한 컨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디도스를 맞았을 때 비용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언제든지 디도스 전문가와 연결을 원하신다면 어드밴스드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를 이제 사용하시려면 처음에 이제 콘솔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그 런치 메뉴를 들어가시면 게팅 스타티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로 뭐 텀즈 앤 컨디션 몇 가지를 이제 읽어보시고 클릭하시고 액티베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어드밴스드를 이용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이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콘솔에서 들어오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와프 앤 쉴드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와프와 쉴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콘솔상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네, 밑에 보시면 쉴드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텍션을 이제 눌러보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의 보호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dd Protected Resource를 눌러서 이제 보호 대상들을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저는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지점을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리전은 글로벌이고요. 리소스는 미리 만들어 놓은 배포 지점 중에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뭐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가시성이나 레이어 7에 대한 가시성이 자동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와프를 통해서 어떤 ACL로 대응을 할 건지 그거를 이제 매핑을 시키고 적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된 배포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보호 리소스로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리소스 타입을 이번에는 ALB의 워크로드를 이제 잡겠고요. 또 리전을 보면 말씀드린 네 가지 리전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를 선택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저의 ALB 리소스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아까와 동일한 그런 그 설정을 가지고 맨 밑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국 아까 보셨던 그 리소스 보호 대상 리소스의 목록들이 이제 두 개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현재 그 보호 대상 리소스의 소프트 리밋이 100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개를 넘어가는 리소스를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한테 따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늘려드릴 수 있고요. 인시던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의 공격 벡터나 듀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된 내용은 마쳤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